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손해보험 등록자격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 과정 1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손해보험 상품이죠. 다음 중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비용손해. 자, 비용손해가 있고 재산손해가 있죠. 그 중에서 비용손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두 고르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잔존물 제거비용. 얘는 보상하는 손해이죠. 손해 방지 비용도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대유권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까지는 맞네요. 자, 임시생활 비용. 얘하고는 비용 손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고요. 하나 빠져 있는 게 잔존물 보존 비용이 하나 빠져 있네요. 잔존물 보존 비용까지가 비용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을 예시와 같이 가입한 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지급보험금 계산하는 문제 자주 나오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1억 원인데 전부 보험이네요. 전부 보험이니까 화재 손해액을 9,500만 원 가입 금액 범위 내에서 전부 보상을 하죠. 일단 9,500만 원 보상하고요. 잔존물 제거 비용입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은 얘는 한도가 있죠. 화재 손해액의 10%. 그러니까 최대 950만 원까지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950만 원을 더하게 되면 9,500만 원에다가 950만 원을 더하게 되면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합니다.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10%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500만 원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잔존물 보존 비용은 가입 금액의 한도와 상관없이 5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1억 500만 원이 지급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특수건물 화재보험의 가입 대상 물건이 아닌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영화 상영관. 영화 상영관은 다중이용업소죠. 1번 영화 상영관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국유 건물 및 부속 건물,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다 특수 건물 화재 보험의 가입 대상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특종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특종보험이 어떤 겁니까? 레저 종합보험, 여행보험, 동산종합보험 이런 게 특종보험에 해당이 되죠. 적합보험은요? 적합보험은 얘는 해상보험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5번 보죠. 다음의 보험 종목 중 담보기간이 기간보험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기간보험이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구간보험이 있죠. 구낙스 요거 암기하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죠? 낚시, 스키 얘가 낙스 얘는 구간보험입니다. 운송보험도 대표적인 구간보험 중에 하나죠. 수렵보험은 얘가 바로 기간보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죠.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장기손해보험은 통상적으로 보험기간이 3년 이상. 얘 맞죠? 그죠? 2번 보장성 보험은 보험기간이 80세로 제한되어 있다. 장기손해보험에서 보장성 보험에 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지는 않죠. 저축성인 같은 경우에는 15년 이내로 되어 있다. 요거는 있습니다만은 보장성은 없죠. 일단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3번, 4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3번 보험 가입 금액의 80% 미만 시 자동 복원 제도가 적용이 된다. 얘가 이제 장기 손해보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4번 해약 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도 가능합니다. 이제 적립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장기 손해보험에서 자동 복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어떤 게 자동 복원 제도인지 틀린 설명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러 번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사고 전의 보험 가입 금액을 동일하게 보장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자동 복원 제도죠.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래도 받고 난 다음에도 다시 최초에 가입한 보험 가입 금액 그대로가 다시 적용이 되는 것이 이게 자동 복원이죠. 2번 보험 목적물에 부분 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에서 지급된 보험금을 공제한 후에 그 금액이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된다 그러면 자동 복원되는 게
아니네요. 그죠? 예,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3번. 통상 화재보험이 일반 손해보험으로 설계된 경우에는 없습니다. 장기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는 특징 중에 하나죠. 4번. 1회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 가입 금액의 80% 얘가 중요한 비율이죠. 그죠? 80% 미만인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자동보건제도입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기화재보험에서 인수대상 물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화재보험이네요. 1번 주택물건 중에 연립, 다세대 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실이 모두 주택으로 쓰인다. 이게 바로 인수대상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주택물건 중 주택의 부속 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 데 쓰이는 것도 얘도 일반 화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인수대상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휴대할 수 있다는 것은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이동한다는 거죠. 그죠? 점당 300만 원 이상인 귀중품은 증권에 기재를 해야 인수물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얘도 일반 화재보험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틀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작업장, 광업소,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포함하는 거죠. 군에 있는 물건에 수용되어 있는 동산도 역시 인수대상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기종합보험, 장기종합보험입니다. 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보상하죠. 특별약관으로 상해손해, 배상책임손해 보상하죠. 3번 전용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화재 손해는 별도 특약 없이 전용주택이니까 얘도 보상을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정답은 자동으로 4번이 되겠네요. 4번 뭐가 틀렸을까요? 도난손해, 특약가입 시의 경우 계속 건물을 비워놨어요. 자, 몇 시간 이상, 몇 시간 이내 비워둔 경우에는 보상하고 몇 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기준이 있었죠. 96시간이 아니죠. 몇 시간입니까? 72시간이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자가 연금저축보험료 납입 시 세액공제 적용 비율, 세액공제율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네요. 일반적으로 세액공제율은 12%, 그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게 되면 여기서 10%를 더해야 되니까 13.2%인데 일부 소득이 조금 이제 낮은 이제 기준을 삼은 거죠.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그다음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대를 해주겠다는 거죠. 얼마? 15%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세액공제 더 많이 해주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게 되면 16.5%.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2014년부터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로 바뀐 게 아니라 소득공제 하던 게 세액공제로 바뀐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어떤 내용일까요? 2번 계약자가 질병으로 3개월 이상, 3개월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요양이 필요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3번 세제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가입이 필요하죠. 4번 70세 이전 연금 수령 시 부과되는 연금소득세는 5%, 70에서 80 사이에는 4, 그죠? 80세 이상은 3, 5, 4, 3 이렇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소득세율을 낮춰줍니다. 우대해주는 거죠. 12번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인출 순서 이 문제가 그래 좀 보이네요. 자, 퇴직연금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자 누구 기준이냐 인출자 기준에서 보게 되면 제일 손실이 없는 것부터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 제외 금액을 제일 먼저 빼주죠. 그 다음에 이연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낮죠. 그래서 세율이 낮은 것부터 없거나 낮은 것부터
빼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금액, 이 순서대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경우에 인출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3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상 구종, 건설기계 포함하죠. 얘는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운행이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거 요거 맞죠. 3번 자동차 보유자란 타인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보유자가 아니겠죠. 운전자겠죠. 운전자. 그래서 틀린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4번 지문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운전자에 대한 설명 바로 나왔습니다. 자, 틀린 정답 3번이고요. 우리는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차종 구분 중 특정 용도 자동차. 자, 특정 용도 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를 갖지 않고 특수작업, 얘는 특수작업을 하는 자동차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2번 이동진료차, 체열차, 소독차, 방송, 얘가 특정 용도죠. 얘가 특정 용도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이 되겠네요.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 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 얘는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4번 청소물 등을 흡입 집적하는 장비를 설치한, 얘는 청소차. 그죠? 청소차 종류도 시험 문제에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친족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이다. 얘는 친족 피보험자에 대한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2번 기명 피보험자는 어떤 내용일까요?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그러니까 보험증권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기명이겠죠. 2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운전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 등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를 말한다. 얘가 이제 운전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이네요. 정답은 자동 일단 4번이 될 것 같은데 뭐가 틀렸을까요? 승낙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 또는 친족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이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뭐가 틀렸냐? 자, 친족 피보험자의 승낙이 아닙니다. 친족 피보험자는 승낙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산정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사고 건수별 특성 요율. 사고 건수별 특성 요율은 직전 3년간, 요게 중요하죠. 3년간 사고 유무, 사고 건수 중요합니다. 2번 특약 요율은 운전자의 연령 범위와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 시에 적용되는 것이 얘가 이제 특약 요율이죠. 제가 이제 잘못 눌렀는데 일단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뭐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죠. 기본 보험료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맞는데 만을 종류, 배기량, 용도만을 고려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일단 뭐 지문에 뭐뭐만을 이렇게 해서 특정해서 한정 지어버리면 얘가 오답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종류, 배기량, 용도 이외에도 보험 가입 금액이라든지 성별, 나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미리 다 고려해서 미리 정해놓은 보험료, 기본적인 보험료를 우리가 기본 보험료라고 합니다. 4번 가입자 특성요율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가입 기간이나 법규 위반 경력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이 중에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상 내역과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자, 보상 내용과 금액은 정해져 있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보험, 에 준해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배상완이죠. 그죠? 대인배상완, 책임보험. 대인배상완의 약관 지급 기준을 적용을 하지, 예, 국토교통부 고시로 보장 내용과 금액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번, 무보험, 뺑소니차, 사고 피해자 보상 등 외에도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도 하고 있죠. 3번, 뺑소니 사고 피해자는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 피해 보상을, 예, 뺑소니도 청구할 수가 있고요. 통상 3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시험 문제에 잘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고 다소 쉬운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공부를 특히 전체 내용을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17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